자,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나랑 같이 여행하니까 어땠어? 많이 울고, 많이 웃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지? 너랑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행복한 여행이었어. 2024년 11월 28일 마지막까지 남았던 일본과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까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가 소멸되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여러 자회사들까지 금호 아시아나그룹을 떠나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계열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그리고 이로 인해 바뀌게 될 국내 항공업계의 미래와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브랜드는 대한항공이 완전 통합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인수 이후 순차적으로 대한항공에 흡수되면서 소멸될 예정이며 길어도 2026년까지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소멸되면 대한민국의 항공 여객 시장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단일 FSC 체제로 돌아가게 되며 현재로서 다른 FSC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한항공이 압도적인 독점 항공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또한 대한항공에 인수되는데 이 두 항공사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합병되어 통합 LCC 진에어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FSC만큼이나 LCC들의 통합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은데 에어서울은 규모도 작은 편이고 아시아나항공의 완전 자회사이기 때문에 합병에 별 문제가 없지만 에어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향토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기반 항공사이기 때문에 부산 허브 유지 또는 분리 독립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원태 회장이 통합 LCC는 인천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데다가 한때 40%가 넘었던 부산시 쪽의 지분도 현재는 10%대까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 내에 분리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에어부산의 슬롯과 운수권도 그대로 인수되었고 또 진에어도 기매착발로 상당히 많은 노선을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자리를 진에어가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대 FSC의 합병에 따라 인천공항의 터미널 배치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 현재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제1여객터미널, 대한항공을 비롯한 스카이팀 회원사들이 제2여객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되면서 사실상 스카이팀으로 이적한 셈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들이 2025년 1월까지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극심한 1터미널의 혼잡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인천공항 여객 수송량의 20%, 항공편 운항 횟수의 18%를 담당하는 아시아나항공 계열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전체 여객의 과반 이상이 2터미널로 몰리면서 반대로 2터미널이 혼잡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항공사가 모두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해온 FSC인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클럽을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로 일정한 교환비로 환산해 통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양사의 마일리지 제도의 가치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고 또 마일리지라는 것이 항공사가 갚아야 하는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교환비에 대해 대한항공과 마일리지 보유자들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일단 2026년 10월까지 독립항공사로 운영되는 2년 동안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공동맹에 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한국은 스카이팀과 스타얼라이언스 양대 항공동맹이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한국에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신규 취향과 점유율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며 환승 메리트 또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줄줄이 이탈해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필이면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베이징과 도쿄, 타이베이 등의 스타얼라이언스의 허브 공항들이 있어 상당수의 환승 수요를 빼앗기는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을 노리는 인천공항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인천공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스카이팀이 더 크게 확장하거나 원월드 항공사들을 추가로 유치하는 등 환승객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예민한 문제이자 가장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건 통합 대한항공의 노선 독점 문제인데
원래는 아시아나항공과 양대 FSC로서 경쟁하던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지고 노선과 슬롯을 전부 대한항공이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수많은 해외 노선의 독점과 이후에 따라오는 운임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양사의 합병이 늦어진 것도 몇몇 인수합병 신고국에서 대한항공의 노선 독점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인수 조건으로 슬롯 반납을 요구해 티웨이 항공이나 버진 애틀랜틱 등 외항사들을 경쟁자로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이 합병 후 인위적인 운임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긴 했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독점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암묵적으로 운임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용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시아나항공의 자리를 잇고 경쟁체제도 다시 만들 수 있는 제2의 FSC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뭐 가능만 하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수많은 LC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사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급의 항공사를 단기간 안에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스타럭스 항공의 사례처럼 투자금만 충분하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얼마 전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 항공이 항공동맹 가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두 항공사 중 하나가 잠재적으로 제2의 FSC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2024년 기준으로 아직은 두 항공사 모두 사정상 단기간에 FSC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고 항공동맹 가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3대 항공동맹은 모두 FSC로만 구성되어 있고, 항공사의 재무 상태까지 확인할 정도로 가입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우며, 가입 요건을 통과했더라도 기존 회원사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도 고려한 후에야 가입이 승인되기 때문에 커넥팅 파트너면 몰라도 정규 회원으로서의 가입 신청은 LCC로 분류되는 현재로서는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걸어왔던 5곳의 항공사들이 단 2곳으로 합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을 구성하고 있던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도합 27,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고, 산업은행 측에서도 고용 유지를 하지 않는 것은 위약이라고 강조했지만, 그런 산업은행조차도 800에서 1000명의 중복 인원이 발생한다고 추산한 만큼 최소한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부서 이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려진 문제도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본사와 자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고용 유지는 된다고 하지만 협력업체의 경우는 아예 논의에서도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의 청소나 객실 정비 그리고 케이터링 등을 담당하던 협력업체들은 대한항공의 270여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들과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고용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항공기는 한 대당 꼭 필요한 필수 인력이 있는 만큼 늘어난 항공기만큼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캐리어라는 이름답게 이제 세계 7위 규모가 될 대한항공의 기단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기단이 합쳐지면서 다소 변동이 생길 예정입니다. 사실 안 그래도 대한항공의 보유기종은 상당히 다채로운 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단까지 합쳐지면 보유기종의 종류가 너무 많아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아시아나항공이 노후 기재들을 정리하고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기재의 비중을 늘리면서 2024년 현재 양사의 보유기종은 거의 똑같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에어의 경우도 지금까지 철저하게 유지해오던 보잉 위주의 기단을 벗어나서 A320 계열의 항공기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될 예정이며, 이미 확정 전부터 A320 계열 정비사를 모집 중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보잉 737 맥스와 A321 네오 패밀리가 차기 협동체 기종으로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이번 인수합병에서 알고 보면 재미있고 또 씁쓸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꼭 대한항공이 가져갔어야 했나 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기업이긴 하지만 자금력이 좋은 다른 재벌 그룹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양대 FSC의 경쟁 체제가 깨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제로 원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예정이었던 기업은 범현대가의 HDC 현대산업개발이었기 때문에 인수협상이 파기되고 난 후에 어쩌다가 동종업계의 대한항공이 새로운 인수자로 선정된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 당시 2020년의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데,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반일 불매운동에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부채 비율이 10,000%가 넘어갈 정도로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실제로 SK나 애경그룹 등 다른 기업에서 인수를 고려했으나 부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상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데믹에 들어서면서 항공 수요가 급상승하기 직전 항공사들의 몸값이 가장 적을 때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타이밍을 잘 맞춘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전 모회사였던 금호그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한때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한진그룹을 제치고 재계순위 7위까지 몸집을 키우기도 했지만, 그 직후 금융위기에 휩쓸리면서 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계열사들을 연달아 떠나보내고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그룹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다소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인수합병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 당시 두 건의 M&A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저 둘 중 하나, 특히 대한통운만을 인수했다면 대한항공과 한진통운을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한진그룹처럼 금호 아시아나그룹 또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통운을 연계해 강력한 물류 유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매각되고 그 화물사업 부문은 제3자의 손에 넘어가면서 36년의 역사를 가진 제2민항사 아시아나항공은 사라질 예정이고,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매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던 항공 계열사와 호남 지역 기반 기업 중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던 과거에 찬란하던 위상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는 사라질 아시아나항공과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대한항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했던 추억들 때문에 이 인수합병이 특히나 아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적어도 2026년까지는 형식상이긴 해도 아시아나항공이 유지된다고 하니까 사라지기 전에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